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주제를 갖고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연기를 해도 될까요? 근데 연기를 하면 이렇게 저렇게 돼서 저렇게 돼갖고 저렇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뭐 이런 걱정들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글쎄요. 연기를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연기를 실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막연하게 연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근심과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연기를 했었을 때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면 이 근심과 두려움을 뚫고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근심과 걱정이 더 크면 연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당연히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력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의 꿈을 한두 번씩 안 꿔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간들 중에.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배우의 꿈을 가졌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연기를 하겠다고 실행에 옮겼지만 그 연기를 하겠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술고를 진학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을 연극영화과나 연기과로 진학하는 친구들 되게 드물 거예요. 물론 저도 13살 때 겨울방학 때부터 연기를 배웠었지만 그때 뭐 취미처럼 연기를 배웠었지 제가 뭐 연극영화과를 가겠다든지 아니면 연기 전공자가 되겠다,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기가 너무 배우고 싶고 연기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막연하게 탤런트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었지만 제가 그 이후에 연기가 너무 좋아서 평생 이 계통을 밟아올 거라고 하는 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었단 말이죠. 물론 제가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고에서도 강의를 하고 아니면 대학 연극영화과나 연기과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뭐 연기 전공자를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전공자 위주의 수업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강한 정신력, 강한 멘탈 이런 걸 요구하느라고 배우가 되기 위해선 정말 강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글쎄요. 연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연기가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판단도 못 하는데 벌써부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 그리고 근심과 걱정 이런 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연기를 해보다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면 돼요. 연기를 배워봤는데 너무 어렵고 내 적성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만두면 돼요. 근데 연기를 시작했는데 연기가 적성이 안 맞아서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혹은 뭐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에 합격 못해갖고 결국 배우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근심과 걱정? 그러면 본인들한테 그런 걸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연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근데 연기를 처음 배울 때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배우로서 꼭 성공해야 된다, 배우로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배워보고 본인이 재미있으면 계속 배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연기가 계속 재미있으면 나중에는 뭐 대학을 연극영화과나 아니면 연기과 이런 쪽으로 연기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도 연극영화과나 연기 전공으로 대학을 가도 꼭 배우가 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네. 뭐 제 제자들 중에도 연기 전공으로 대학을 갔지만 그 이후에 연출로 바꾸는 친구도 있고 뭐 극작으로 바꾸는 친구도 있고 기획이나 제작으로 바꾸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스텝 쪽으로 바꾸는 친구들도 있고 뭐 경우의 수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정말로 하고 싶고 여기에 흥미가 있으면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네. 해보지도 않고 맨날 걱정만 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연기를 배우는 게 무슨 도둑질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연기라는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두려울 것도 없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연기의 세계와 여러분들이 연기를 실제로 배워보면 그 세계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어떤 친구들은 맨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되게 재밌어 하고 되게 유익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매력들 때문에 배우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 누구도 연기를 처음 배울 때부터 배우로 끝장을 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이고 절실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해보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둘 수도 있고
두 달, 세 달 배우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갖고 평생을 끌고 갈 수도 있고 미래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미래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문제를 현재에 가지고 와서 전전긍긍하고 전전반측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저는 연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계통에 남아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사랑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일단 문을 두들겨보고 차후의 문제는 차후에 판단하기를 바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기의 기본기, 연기의 기본기는 뭘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가끔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기를 기본기부터 가르쳐 주시나요? 기본적인 연기부터 가르쳐 주시나요? 근데 여러분, 과연 연기의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연기의 기본기부터 가르쳐 주시나요? 라고 물을 때 과연 연기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본인한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의 기본기를 우리가 얘기하면 뭐 호흡이나 발성 이런 걸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감정 표현 아니면 화술 아니면 상상력 훈련 아니면 주의의 집중 관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연기의 기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연기를 가르치면서 너희들 관찰력을 키워야 돼. 너희들 상상력을 키워야 돼. 너희들 호흡과 발성을 제대로 훈련해야 돼. 너희들 걷는 것부터 해야 돼. 너희들 똑바로 서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해놓고 그것들을 가르치면 싫어한단 말이죠. 대체 연기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연기의 기본은 뭐죠? 어느 날 나한테 연기의 신이 내려서 인스피레이션이 와서 내가 갑자기 연기의 천재가 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배우가 되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교수가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김철웅 선생은 기본 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었을 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본 연기? 그러면 교수님은 기본 연기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기본 연기, 중급 연기, 고급 연기 이런 식으로 교과 과정을 짜놓고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 연기, 중급 연기, 고급 연기라고 커리큘럼을 짜놓고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연기가 뭔데? 중급 연기가 뭔데? 고급 연기가 뭔데?에 대한 개념은 없이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지면 교수들은 자기가 기본 연기에서 중시하는 거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호흡과 발성을 수업을 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신체 훈련들을 위주로 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마인드 훈련 위주로 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상상력 훈련 위주로 할 것이고 누군가는 즉흥 연기 위주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기본 연기에 대한 개념이. 근데 기본 연기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기본 연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급 연기는 그럼 뭐죠? 그럼 고급은 또 뭐죠? 사실 연기는 뭐 기본과 중급과 고급을 나누는 게 되게 애매한 장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말이 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지 말이 될까요? 배우가 무대 위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제대로 하려면 호흡과 발성도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음에 대한 훈련도 돼야 되고 끊어읽기에 대한 훈련도 돼야 되고 억양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돼야 되고 화술적인 훈련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돼야겠죠. 근데 그것만 된다고 말이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대상을 응시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돼요. 이 모든 게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빈 공간에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중요성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꼽추처럼 등이 꾸부정한데 아니면 자세가 한쪽으로 휘었는데 이러면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은 역할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역할 연기가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어떤 인물이 돼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과연 표현이 될까요? 아니죠. 배우는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나라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몸, 즉 물적 토대, 물리학적인 토대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에서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로켓을 발사할 때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옆에 뭐 이렇게 거치대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설치를 하잖아요. 이게 튼튼하지 못하면 로켓을 발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높은 빌딩을 쌓아 올릴 때 지방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높게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가 좋아지려면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연기의 기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의 기본적인 거 뭐 한두 달만 배워갖고 내가 빨리 프로 배우가 돼야겠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배우들, 그런 배우들도 결국은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혹독한 과정을 거쳤겠죠. 그리고 그 배우들 중에는 어떤 작품에서 연기 한두 번 잘못했었으면 벌써 도태됐을 배우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과정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의 연기력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연기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연기의 기본부터 가르쳐 주세요 라는 사람들의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대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 줘야 되지? 라는 의문을 되게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누구보다 연기의 기본기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기의 기본에 대한 이 개념이 되게 애매해서 제가 기본기부터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기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제가 조만간에 의자에 앉고 서기, 그리고 걷기, 방향 전환하기, 시선 돌리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강의하는 동영상을 올릴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저게 왜 중요해? 저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해보면 알 겁니다. 해보면 본인이 얼마나 어색한지, 왜 연기가 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시간들이 될 텐데 어쨌든 저번 시간에 제가 연기의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리 연기 연습을 해도 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뭐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도 많이 남기는데 아무리 연기 연습을 해도 연기가 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연기 연습을 해도 연기가 늘지 않아요.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요. 아무리 연기 연습을 했으면 되겠죠. 네. 연기 연습을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좋아질 때까지, 내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즉 100번을 해서 안 되면 1000번을 하는 거고요. 1000번을 해서 10,000번을 하면 좋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간 좋아지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연기를 배우고 왜 연기를 전공하고 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냐면 내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연습을 하면 좀 더 빨리 좋은 연기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연기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고 C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 사람의 연기가 좋아지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연기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연기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연기 방법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의 연습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연기는 안 좋아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뭐 그런 거 올린 적이 있었는데 뭐 한 5분 연습하고 말고 한 10분 연습하다가 50분 쉬고 친구들하고 떠들다가 잠깐 연습하고 문득 생각났을 때 가끔씩 연습하고 이건 연습이 아니에요.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올바른 연기 방식을 내 몸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내 몸에 근육의 형태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연마하다. 뭐를? 습관을 연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기가 좋아지려면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이. 그래서 스타니슬라스키가 연습은 배우의 제2의 천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를 뭐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정말로 집중력 있게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면 연기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자, 연기 연습을 해서 연기가 좋아지려면 1. 좋은 방법, 좋은 연기 훈련 방법을 알아야 된다. 2.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 3.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4. 정말로 연습을 할 때 집중해서 내 연습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5. 연습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뭐 하루 이틀 연습해서 좋아지는 건 거의 없어요.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 이틀에서 안 되면 3일, 3일에서 안 되면 4일, 그래도 안 되면 한 달, 한 달, 두 달 계속 하다 보면요, 연기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연기의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연기의 개념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연기가 좋아지려면 감정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소리를 내는 방법, 내가 숨을 쉬는 방법, 내가 걷는 방법,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방법, 내가 시선 처리를 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무수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거치고 아닌 방식으로도 연습을 해보고, 그런 와중에 좋은 방법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정말 올바른 표현, 올바른 감정 표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연습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연기 연습을 해도 늘지 않아요 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무리 안 해봤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좋은 연습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좋은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가운데 집중력 있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안 되던 연기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의 연기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말은 꼭 명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연기가 좋아지는 법, 하루아침에 연기가 좋아지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분 좋죠? 하루아침에 연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뭐 어그로를 땡기려고 이런 제목을 단 게 아니라, 가끔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학원이 홍보하는 문구들을 보면은 연기 한 달 완성, 뭐 연기 3달 만에 속성 완성, 이런 식의 멘트를 제가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연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연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0년, 20년 한 사람들 중에도 배우로서 승부를 못 본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그리고 유튜브에는 연기를 한 달 만에 완성시키니, 2달 만에 완성시키니, 뭐 이런 식의 상업적인 마케팅적인 문구들이 많이 난무한단 말이죠. 근데 그 학원에서 그렇게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한 문구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학생들 중에는 본인의 연기가 1년이나 2년 만에 대단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엔 아직 나이 어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친구도 있고 영화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운 좋게 저렇게 이제 배우 활동을 하니까 자기도 그런 케이스가 되길 이제 바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 좀 이렇게 버렸으면 좋겠고요. 배우는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연기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관객들한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고 있는 모죽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모죽이라고 하는 나무는 씨앗을 뿌리고 5년 동안 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도 그게 되게 신기해서, 대체 씨앗을 뿌렸는데 왜 쟤는 자라지 않지? 근데 얘가 5년이 지난 어떤 시점에서는 싹이 이렇게 손가락만한 게 돋고 나서요, 하루에 80cm씩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30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죽 씨앗을 뿌리고 5년 동안은 이렇게 공을 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학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연구하려고 땅을 파봤더니, 이 모죽이라고 하는 씨앗은요, 5년 내내 뿌리만 자라는 겁니다. 뿌리만. 그래갖고 땅에 심으면 얘가 뿌리를 퍼뜨리면서 굉장히 넓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어떤 시점이 되면은 얘가 뿌리가 되게 많으니까 영양분을 엄청나게 흡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80cm씩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는 이런 모죽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해보면 느끼겠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연기가 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한 달을 연습하고 2달을 연습해도 여러분들의 연기가 계속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순간에는 연기가 쉽게 느는 것 같다가도 그렇게 정체되는 기간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정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기를 포기하고 마는데, 사실은 그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연기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아주 미세한 근육 안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배우가 끊임없이 연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경망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경망이 뭔 줄 알죠?
뇌신경이 명령을 내리면 이게 이제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 말초신경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처음 하면 뭐 호흡이나 발성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몸을 제대로 쓰고 싶어도 하다못해 당신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질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봐라. 이것도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자꾸 앞에 보고 하라 그러면 이렇게 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도 있고 자꾸 목에 힘주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제 배우가 되려면 연기 훈련 과정과 기나긴 연습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내가 그걸 아무리 신경 써도 내가 뜻하는 대로 소리가 나오거나 내가 뜻하는 대로 몸동작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저께까지 되지 않던 게 갑자기 하룻밤을 자고 나면 갑자기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왜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컴플릿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전날까지도 안 되던 게 하룻밤을 자고 나면 갑자기 내 몸이 변화를 위한 훈련들을 계속 해왔던 과정들 때문에 내 몸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까지 되지 않던 소리가 오늘 되는 거고요. 어저께까지 되지 않던 걸음걸이가 오늘 되는 겁니다. 네. 배우가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건데 뭐 연기 한 달 단기 완성, 3달 속성 완성.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연기를 3달 만에 속성 완성할 수 있으면 그걸 가르치는 연기 선생님들이 배우 활동을 하시면 되지. 왜 배우로 활동도 하지 못하면서 그런 식의 상업적인 멘트를 남발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의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기성세대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네. 유튜브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제작돼서 돌아다니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우가 되고자 했었을 때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동영상이 몇 개나 되는지 저는 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제작하는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평생 연기를 배우고 배우로 활동을 하고 연기에 관한 논문을 쓰고 연기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리고 제가 뭐 오랫동안 예술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에서 연기를 가르치면서 제가 얻은 노하우들을 정말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방식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학생들한테 연기를 가르칠 때 어렵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네. 연기의 원리를 아는 과정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연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나면요. 굉장히 쉬워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연기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연기를 명확하게 이해하게끔 하는 힘이 있어요. 다만 나는 그거를 바로 이해시켜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본인 걸로 만드는 건 본인의 몫인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됐다고 연기가 다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보면은 학생들이 제가 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선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네가 연습을 해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뭐 연기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즐겁게 집에 간단 말이죠. 근데 다음 주에 수업을 해보면은 저번 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때 제가 설명했던 것 때문에 연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은 연기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면 자기가 몸으로 바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된 걸 몸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하루아침에 연기가 좋아지는 법 이렇게 해놓고 뚱딴지같이 연습을 많이 해라,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게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뭐냐면 자꾸 사기를 당합니다. 너 나한테 연기를 배우면 키워줄게. 너 나한테 연기 배우면 인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올해 안에 갈 수 있어. 근데 연기 교육에 있어서 확신을 가진 그런 식의 멘트는 거의 사기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연기를 잘 가르쳐도 이 학생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학생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학생의 연기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연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선생님한테 연기를 배우면 연기가 무조건 좋아지나요? 네. 좋아지긴 좋아지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연기를 배우면 무조건 배우가 되나요? 저한테 연기를 배우면 연기가 좋아진다고 장담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친구가 배우가 된다고는 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기를 가르치긴 하지만 그 학생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 제가 그 친구가 배우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기 선생이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고, 학생들이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 배우가 되고자 하는 어떤 뜨거운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바라건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얄팍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좀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 시간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재주 있는 친구들은 정말로 한 1, 2년 만에 좋은 결과를 얻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10년, 20년 되어야 빛을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운을 잡으려면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야지만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연기가 좋아지는 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연기가 좋아지는 법이 아니라 그런 허상에서 빨리 깨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배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천재가 아닐지라도 배우가 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연기가 좋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 얄팍한 상술,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으로는 절대 배우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연습하려면 심장이 뜨거워져야지만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나면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네. 아니,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연습을 해요? 뜨거워야지 연습을 하는 거지. 뜨거운 연습. 가슴 뜨거운 연습. 그게 진짜 연습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인 배우와 한심한 배우, 이 두 종류의 배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젊은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열정이죠, 열정. 네. 뜨거운 마음. 그리고 배우한테 우리가 좀 열심히 연습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열심히 연습해라. 열심히 연습한다고 하는 건 심장이 뜨거워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열심. 심장에 열이 난다. 근데 배우들이 연습을 할 때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로 연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거는요, 전혀 집중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끌어올릴래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온몸이 열이 나고 심장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집중이 빨리 됩니다. 네. 배우는 항상 연습을 할 때 자기가 심장이 뜨거워질 수 있게끔, 그래서 왜 뭐 몸풀기를 하거나 신체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무용 연습을 한 다음에 좀 땀이 식기 전에 연기 연습을 하면 좀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 아직 몸에 열도 식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심장도 빨리 뛰고 그렇다 보니까 횡격막도 막 활성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호흡도 깊어지고 그러니까 대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호흡이 깊어지는 것만큼 감정 몰입이나 표현도 더 잘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열심인 배우와 한심한 배우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한심한 배우는 뭐냐면요. 한자가 찰 한자예요. 심장이 차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평상시에 아이고 한심한 놈아 너 인생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심장도 차가운 놈아 너 어떻게 살래? 근데 주로 이 한심한 놈아 너 인생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젊은이한테 주로 하는 얘기란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젊은이들이 막 뜨거운 심장이 있고 뭐 열망이 있고 막 이런 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열망은 뭐예요? 어떤 꿈을 꾸는데 뜨거운 꿈을 꾸는 거죠. 네, 뜨거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열렬히 바라야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쟁취할 수 있지 내가 그 바람이 너무 티미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한테 중요한 건 심장이 뜨거워진 상태인데 요즘은 많은 친구들이 연습을 할 때 참 한심하게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즉 몸에 열이 나지 않았는데 연기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그 발표하는 걸 보면서 너 지금 뭐 하냐?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막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서요. 여러분, 집중이 왜 잘 안 될까요? 심장이 차갑기 때문이에요. 네. 한심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연습을 할 때 1시간 반, 2시간씩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연습하려면 심장이 뜨거워져야지만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나면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네. 아니,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연습을 해요? 뜨거워야지 연습을 하는 거지. 뜨거운 연습. 가슴 뜨거운 연습. 그게 진짜 연습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극 중에 있는 인물들, 드라마 속에 있는 인물들의 감정을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심장이 다 뜨거워요. 심장이 차가운 인물들은 드라마에 등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그런 뜨거운 심장들을 느껴보고 뜨거운 심장들을 체험해보고 뜨거운 심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의 학생들은 그런 연습을 좀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게으름은 연기의 적이다. 게으르면 나태해지죠. 나태하면 축축 처집니다. 축축 처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연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연기는 이완된 연기가 좋은 연기라고 하는데 이완된 연기는요. 심장이 뜨거울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심장이 뜨거우면 몸에 쓸데없는 힘이 빠져요. 즉 몸은 이완된다는 얘기죠. 심장이 뜨거우면 몸에 열이 나죠. 열이 나니까 몸에 이런저런 불필요한 텐션들이 없어집니다. 올바른 집중이라고 하는 건요. 정신적인 집중 그리고 신체적인 이완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집중과 신체적인 이완의 필수적인 조건은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연기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차가운 심장으로 하나만한 연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뭔가 내가 오늘 연습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그냥 막연하고 안일하게 연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연습은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어떤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아무리 연기 연습을 해도 잘 늘지 않아요. 아무리 연기 연습을 해도 잘 늘지 않는 연기가 있나요? 그거는 하나만한 연습을 했기 때문이겠죠. 배우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열심인 배우와 한심한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연습을 하면요. 모든 연기가 다 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시간, 합당한 노력, 합당한 열정을 투자해서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은 열심인 배우와 한심한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제발 한심한 배우가 되지 마시고요. 심장이 차가워서 무기력한 배우의 모습을 갖지 말고 정말로 배우가 되기 위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그러한 모습들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해라에 이어서 일상처럼 연기해라 라는 말의 허와 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우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죠. 일상처럼 연기해라. 근데 일상처럼 연기해라 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연기를 처음 배울 때는 쌤들이 해주신 말씀대로 연기하기에 급급해서 쌤들이 해주신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헤아려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저번부터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해라.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해라. 이런 연기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연기가 좋아지기 위해선 이런 말이 지닌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말의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건데 오늘 얘기할 일상처럼 연기해라도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짧고 명료하게 진행을 할게요. 요즘은 장황한 얘기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물론 그런데도 길다고 느끼겠지만 어쩔 수 없죠. 배우들은 일상처럼 연기해야만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진리입니다. 근데 일상처럼 연기해라 라는 말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햄릿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연극은 자연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 햄릿의 말처럼 연기는 일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근데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할까요? 일상에서의 우리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고요. 졸리니까 졸립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슬프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즉 우리의 언어 메커니즘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 말의 의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한다. 나는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 일상의 말은 이런 언어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죠. 즉 상대방의 말에 대해 내가 자극을 받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에서는 자극과 반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처럼 연기해라 라는 말은 우리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에 맞게 연기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연기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사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자극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감정이 있는 척 대사를 가지고 소리 지르기에 급급해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일상처럼 연기해라 이 말을 오해해서 자기가 편하게 연기하는 걸 일상처럼 연기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매가리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일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배우가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한다는 건 일상처럼 매가리 없이 웅얼거리면서 말하라는 게 아니라요, 일상처럼 욕망에 맞게 행동하고 일상처럼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배우들이 무대나 카메라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요, 일상처럼 매가리 없이 웅얼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배우들은 무대나 카메라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훈련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관객들이 보기에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호흡과 발성뿐만 아니라 배우가 되기 위한 다양한 훈련들을 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일상처럼 연기하라는 말을 혼동해서 일상에서 웅얼거리듯이 매가리 없이 말하거나 이상한 자세로 서 있거나 흐느적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일상적인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일상처럼 연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서 있는 자세, 걸음걸이, 말하는 습관, 호흡법이나 발성법 등 이 모든 걸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고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상처럼 연기한다는 의미는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듯이 자극과 반응의 메커니즘에 따라 연기를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연기를 하려면 여러분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일상의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일상적으로 서 있는 자세, 걸음걸이, 그리고 손동작, 그리고 소리내는 방법, 개인적인 언어 습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고치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모습들을 잘 관찰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인식하는 단계가 올 겁니다. 이때가 되면 일상처럼 연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우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들일 텐데,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해라, 혹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연기해라 라는 말의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조만간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해라 라는 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기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방식에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연기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아니면 유튜브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연기라는 분야는 아주 미세한 감각의 차이에 의해서 연기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출이나 연기 선생이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사용해서 연기의 코멘트를 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배우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봅니다. 옛날에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다른 쌤들한테 연기를 배울 때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해라 라고 배웠는데, 선생님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기하라고 하니까 헷갈린다고.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근데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즉,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는 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연기는 액팅인데 액팅을 하지 않고 띵킹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해라, 아니면 상황을 상상하고 연기해라 라는 말이 왜 잘못된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행동을 할 때 상황을 생각하고 행동하나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찾길을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는 아닌데 운전자 과실로 여러분의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놀랍겠죠? 이때 여러분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상상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당황하고 화가 나서 행동을 하나요? 이 경우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감정대로 말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고 상상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표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떠올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인해 온몸이 긴장된 상태로 연기를 하게 되겠죠. 물론 저도 연기를 처음 배울 때, 그리고 대학에 다닐 때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도 몰랐고 어떻게 연기하는 게 좋은 건지도 몰랐기 때문에 상황을 상상하려고 노력하면서 온몸에 힘을 주고 감정을 느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곤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연기는 일단 일상을 닮아 있는 거잖아요. 연기는 결국 현실의 모방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연기를 하려면 연기를 할 때 일상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일상에서 상황을 상상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연기에서도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하거나 상황을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는 쓸데없는 긴장이 들어가면서 연기를 위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나는 연기 중입니다 라고 이마에 써놓고 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연기란 내가 만약 어떤 인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어떤 상황에 처했다면 그 가상의 인물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내가 표현하는 연기에 생각의 틈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야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뭐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황을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허겁지겁 병원에 왔더니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연기를 하겠죠.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을 떠올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상황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느끼면서 울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에는 항상 생각이라는 프레임이 끼어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다. 너무 슬퍼서 운다. 일상에서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우리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걸 상상하고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아빠가 돌아가신 상황을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빠가 실제로 돌아가신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슬픔을 느끼면서 울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슬픔을 느끼려고 하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슬퍼서 막 우는 거지. 물론 배우는 상상에 대한 훈련과 주어진 상황을 실제처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 그런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주어지고 실제 연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요, 그 상황을 상상하거나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 상황에 완벽하게 놓여진 상태에서 흐느끼던 화를 내던 절규를 하던 그런 상태의 연기를 해야만 하는 거죠. 배우는 주어진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완벽하게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상황에 몰입을 한 게 아니라 상황과 동떨어진, 상황과 유리된 그런 연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왜 여러분은 연기할 때 슬픔을 느끼면서 연기하려고 하나요? 슬픔을 느끼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의 몸에 어떤 현상이 생기죠? 슬픔을 느껴서 눈물을 쥐어짜르고 인상을 찡그리고 온몸에 힘을 주게 되겠죠. 아빠가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은 슬픔을 느끼려고 애를 쓸 건가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면 슬픔을 느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서 펑펑 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슬픔이든 분노든 감정의 부분은 이성적인 영역이 아닌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건가요? 그래서 스타니슬라프도 말년에 이르러서는 감정 생각하지 마, 느끼려고 하지 마, 그냥 행동해 라고 했던 겁니다. 초기에는 스타니슬라프도 배우에게 있어서 감정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 유효한 방법으로 정서적 기억의 훈련법 이런 걸 사용했었지만 말년에 가면 신체적인 행동의 방법론, 그러면서 감정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주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여러분이 처음 연기에 접근할 때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연기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의 본질은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